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신호를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이날 경제 전망 예측을 통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종전 2%에서 2.1%로 상향하고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의 경우 내년 말 기준 2.5%로 전망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9월 회의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쇼크에 국내 반도체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12월부터 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미 최대 메모리 기업으로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때 K푸드 대장주였던 오리온의 주가가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2년 만에 국내 판매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중국, 베트남 등의 명절 특수가 더해지면서 실적이 본격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품주인데다 당장 올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최근 증시에서 오리온처럼 실적이 찍히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을 비롯해 달러로 대금을 받는 업종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해외여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항공주는 내림세를 보이는 건데요. 증권가에선 당분간 달러 원 환율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 조선주나 자동차주처럼 수출주를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내년 금리 인하 폭을 대폭 축소를 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피해갈 수 없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 하락한 오늘 우리 시장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못 뵙는 동안 또 수익 잔치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최근 모든 급등주 그리고 대선주 상한가 종목들에는 저 윤사무엘이 또 어김없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수많은 상한가 그리고 VI 종목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종목을 통해서 월천 계좌 인증을 많이들 해주고 계시고 지금 19일인데 10일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월천을 달성했다라고 자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로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플러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탓이나 아니면 시장 탓이나 정치 탓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런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국회 앞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닭꼬치차라든지 오뎅차라든지 그런 야식 계엄령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게 여기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처럼 저 윤사무엘도 시장에 계엄령이 터졌을 때 바로 정치 테마주를 쓸어 담아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히든 종목으로는 동신건설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12월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또 SG 글로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많은 종목들이 또 여러분들께 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났다라고 자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했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교육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 또 약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따장이었죠. 상한가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갭도 잘 뜨고 또 추가 상승이 뭐 많게는 뭐 100%, 200%씩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또 상한가 따라잡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교육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눈치 있는 매매로 이번 주에도 또 좋은 수익을 안겨주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또 알차게 꾸미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당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일 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엑스게이트와 그리고 SG 글로벌 이번 주에 또 바로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딱 한 종목만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제 2회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SG 글로벌과 엑스게이트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주식 폼이 미쳐 있죠. 주식 폼이 완전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호나우두나 아니면은 뭐 메시 부럽지 않을 만큼 또 주식계에서는 또 윤사무엘이 또 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SG 글로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18일 날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또 3,120원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로 54%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아니면은 또 공략을 해야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이제 28%까지 추가 상승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동신건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2월 6일 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한 2, 3거래일 만에 84% 수익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85,800원까지 상승하면서 30%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SG 글로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11월 달 초, 11월 18일 날 말씀드렸던 방송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SG 글로벌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왔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에 이렇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4,000원 부근에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거의 약 20몇 %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SG 글로벌을 몇 가지에 대한 어떤 차트적인 모멘텀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여기였었고요. 그다음에 22% 상승을 했었고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은 시초가부터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54%, 55%까지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도주였죠. 오늘 시장 총 대장주였는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재명 관련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종목들 오히려 김동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바로 시속 게임을 통해서 이 김동연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또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를 했어요. 4,830원인 상한가였는데 아쉽게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상한가 터치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또 오늘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또 저와 함께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너튜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또 장중에 공략이 들어갔었죠. 네, 이런 식으로 7,900원에서 7,700원 사이 아마 이게 9시 2분 3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10시,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또 8,7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또 공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바로 또 그날 거의 준 상한가를 갔었죠, 그날. 네,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방송 공략은 이날 들어갔습니다. 이날 말씀드렸었고 아마 이렇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구간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8%까지 이틀 만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했어요. 네, 이 구간에서 아마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게 이제 3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거의 상따로 도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다음에 계속 홀딩하다가 이런 데서 또 매도하고 또 추가로 여기서 또 매수하고 또 다음날 매도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여기 이런 저점 부분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브리핑을 좀 디테일하게 또 가격대까지 또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서 이 종목을 또 대응하고 또 꾸준히 수익을 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거의 40%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가 이제 그거죠. 히든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약 한 20% 넘는 수익 가져다 드렸을 겁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요. 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잘 갔어요. 이 거래일 만에 여기서 이제 점상 T상 가고 나서 다음 날에 여러분들한테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 이틀 만에 84%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시 윤사모엘은 주식 천재가 맞구나. 저 높은 자리에서도 되게 안전하게 수익이 잘 나는구나. 라는 걸 또 한번 증명해내지 않았나. 아마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따를 했었는데 왜 이런 자리가 상따로 가능한지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높아 보이죠. 근데 여기가 저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뒤로 2박 3일 만에 100% 상승을 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제 매도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사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이 100% 안에서 파동에서 근데 어쨌든 출발은 상따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상따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꼭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전공. 이 종목을 지난주에 리뷰를 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제 윤서멜이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사가지고 또 매도하고 아마 여기 근데 제가 이때 개파락을 했었잖아요. 이때 이 저점 구간에서도 제가 공략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제였을 텐데 어젠가 그제였을 거예요. 그제였는데 그때 이후로 46%까지 당일날 빠르게 한 10시 전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세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저 윤사무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이제 VI를 한번 갔었고요. 여기서만 VI가 3번이 들어갔어요. 네, 놀랍죠? 하루에 VI가 3번이라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일날 저점이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다가 플러스 몇 %까지 플러스 2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VI만 팔았습니다. VI 갈 때마다 매도,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했고요. 그래서 오리엔트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상따로도 공략했지만 또 하락했을 때 저점 구간에서도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날 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8만 원을 잡았었죠. 여기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 도달해가지고 수익 청산이 가능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서 이날 다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날 어떻게 매수를 했었냐면은 실제 제가 왜 8만 원을 잡았었냐면 일단 여기가 저항이죠. 이런 지지와 지지 구간 그리고 여기는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8만 원을 잡았었고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루닛을 71,500원에서 7만 원, 7,5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5장 이렇게 상승하고 안 밀리는 거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 보고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당일날 한 1시간 만에 거의 12%까지 수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목표가 8만 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제가 목표가가 8만 원이라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AI였죠. 그래서 루닛이랑 폴라리스 AI나 둘 다 AI 종목이지만 그러면은 루닛은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일은 못 가겠다. 그러면은 폴라리스 AI를 사자.
바로 옮겨 타가지고 다음날 또 13%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디서? VI 부근에서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루닛을 계속해서 매매했는데 루닛이 생각보다 수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또 3빌리언이라는 종목으로 또 갈아탔습니다. 언제? 12월 17일 날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합 구간 6,500원, 61,000원에서 전량을 매도하고 3빌리언을 7,000원에서 6,930원에서 사겠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죠. 1시간 만에 10% 정도가량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또 놓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건 5장 돌파 매매죠. 상승하고 5장에 횡보하다가 박스를 만들고 돌파할 때 이때 딱 들어 쳐가지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빠르게, 그러니까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안 걸려요.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당일 1시간 아니면 빠르면 30분, 또 늦으면은 이제 종가 베팅 하면 1박 2일이나 상한가 따라잡기 하게 되면 1박 2일 정도 다음날 매도하면 되는 전략으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식 인생에 있어서 저 윤사모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향이 내가 조금 빠르다. 근데 성향이 빠르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성향이 빠른 사람한테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그분이 잘못된 거죠. 성향이 나는 어느 정도 좀 빠르고 좀 탄력적인 계좌를 당일 좀 엑시트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폼이 올라온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하락한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은 있었다라는 부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코리아 스페셜티 테마입니다. 연말을 맞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내년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각자 도생을 통해 생존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중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한국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면 오히려 수급 솔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고 업황이 어려워져도 독보적인 성장 전략으로 경쟁력에서 앞서갈 코리아 스페셜티 기업을 오늘의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양식품입니다. 최근 중국 공장 투자를 결정했고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는 삼양식품은 오늘 하락장에서도 6%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업 대장주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7일에 발표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 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코리아 스페셜티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삼양식품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장에서도 또 선방을 한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강한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코리아 스페셜티라는 테마를 제가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관 속에서도 주도주는 태어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삼양식품이 역사적인 신고가 배경이 좀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대장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쪽으로 대장은 엔비디아죠. 근데 요즘에 이제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새로운 대장이 나왔죠.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미장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회사와 삼양식품과 손잡고 미국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람들의 요즘에 가장 핫한 팔란티어와 손을 잡았다? 이런 게 조금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이 오늘인가 어젠가 그랬었죠. 2천억을 통큰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6개 라인을 증설하겠다. 그러면서 29년도에는 연간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500억 원인데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시 계속해서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래가 코스피 차트죠. 하락 추세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를 보여왔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단기 박스권을 지금 새롭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시세, 추세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봉 관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1파동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이었죠. 작년 23년도 7월 달 이때 1파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3파동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5파동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파동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은 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들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는 150만 원 정도가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좀 여러분한테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한 75만 원에서 한 71만 원 사이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는 라운드 피겨 한 100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150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여기 저점 뭐 이런 저점이 있을 거예요. 주봉상 저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한 65만 원 구간이더라고요. 그 구간 잡고 여러분들이 손익비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나도 추가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월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료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박스권을 돌파한 삼양식품인데요. 추후에 5파동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71만 원에서 75만 원 선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00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리아 스페셜티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HD 현대중공업,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선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HD 현대중공업이 그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차트로 보면은 대장주가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로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맞고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트럼프의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국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나왔던 고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건조 비용을 달러로 결제를 받아 고 환율의 수혜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다들 대형주 쪽에서는 많이들 하락폭이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특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가장 큰 변화 같은 경우에는 거대 시장인 미군 해군 군함의 MRO 그러니까 MRO라고 하면은 유지, 보수, 정비에 참여하게 된 두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중국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선을 협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금 이런 사태가 뭐 계엄 사태라든지 뭐 탄핵 시국이 좀 정리가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주봉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봉상 이런 저점과 저점 이런 데를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상승 채널이라고 하죠. 이 상승 채널에 있어서 아직은 여기 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플래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파했을 때도 여기가 아직은 저항이다. 하지만 여길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오늘 가격 전략은 안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저도 매수 관점을 보고 있고 실제 조만간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테니까 저와 함께 HD 현대중공업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월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선방한 HD 현대중공업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더 거치게 되면 더 시세를 뿜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타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대응 방법과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자동차용 시트 봉제 제조기업인 SG글로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 곳곳에서 조기 대선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 테마주의 열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상한가가 속출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마주는 이번 주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 관련주로 분류되며 25.57% 상승으로 마감한 SG글로벌 윤사무엘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G글로벌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공략을 하셨던 종목이고, 네, 오늘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추후에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왜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됐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오늘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지금 뭐 45%, 47%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근데 다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자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어떤 기자가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어떤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어떤 기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김동연 관련주가 그러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시소 게임으로 반대로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당연히 지지율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언제나 지지율보다는 어떤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원래 이제 기대감이 있던 분이 조국 대표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타 후보자들과 다르게 조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사법적으로는 적다. 이런 게 부각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뭐 이번 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동연이나 우원식 뭐 국회의장의 배팅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재명 사면 돼. 이거는 2주 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누구는 올라갔다가 누구는 조정받고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하락 VI 2차 하락 VI 갔다가 또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또 상한가 말았다가 상한가에서 풀려버리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졌잖아요. 이번 주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대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느냐라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이게 분홍색 화살표가 상한가를 표시하는 자리인데 어떤 그 신호인데, 여기서 상한가,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굉장히 지지가 강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똑같은 동일선상을 상한가로 계속해서 지지가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은 우리가 매수할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54%, 55%까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하지만 난이도가 올라오면은 저는 시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게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누가 하락 부위에 갔어? 그러면 얘를 사. 그 다음에 상가 간 종목을 매도해. 그리고 걔가 떨어져. 그러면 얘를 또 사고 얘가 올라갈 때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이렇게 이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1월 18일 날 히든 종목, 12월 13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미리 얘기했었죠. 이재명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쉬어갈 때 어떤 인물이 올라갈 것이냐. 그때 당시에 우원식이란 분은 제가
조금 늦게 발견했었고요. 어쨌든 그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김동연 관련주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또 단기적으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이 노란 박스가 강력한 저항이긴 한데 어쨌든 이 월봉상, SG 글로벌 월봉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지지 저항을 맞다가 이 구간을 지난달에는 꼬리가 달렸었죠. 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은데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또 물론 이 5,000원 라인이 좀 강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 5,000원 라인까지만 확실하게 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물론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뭐 내비두는 게 아니라 또 트레이딩 구간이 나오면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또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선주가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선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5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봐야 되고 시장에 주는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날리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챙길 줄 아셔야 된다. 그래야 또 많은 예수금을 가지고 또 좋은 주도주가 나왔을 때 또 베팅할 수 있다. 원정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또 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구도상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SG 글로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셨고요. 5,000원 돌파 시 신고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많이 오른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윤삼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윤석열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를 너무 하고 싶으셔가지고 앞에서 조금 랩하듯이 빨리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강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좀 알려주시죠. 상한가 따라잡기. 일단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위치에서 좀 사다 보니까 매수를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조금 내가 밑에서도 안 샀는데 왜 위에서 사야 되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 사는 이유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좀 일정 부분 뭐 20% 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상한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확인하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갭을 먹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상한가 종목은 강한 종목이에요. 그쵸? 오늘 더 갈 수 있지만 30%를 막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강한 종목이라는 건데 강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매일 장이 끝나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랭킹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500개 종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강한 종목만 압축해서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등에서 5등 정도 안에 드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상한가 확률도 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아침에는 오늘 시장 상한가 갈 후보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이슈나 어떤 테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한 8시 전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오전이 끝나게 되면은 또 주도 섹터를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오늘장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수월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윤사모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상한가, 멋진 상한가, 강한 상한가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볍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약하게 가는 상한가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강한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가 들어가고요. 38선 위에 형성 시 전 매수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38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랑 만나시면 되고 제가 또 USB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나 아니면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리는 어떤 영상 파일이 8개 정도 있어요.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8선 위에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을 하겠죠. 올라갈 때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대비했을 때 여기 50%라고 하면은 50%까지 다 눌렸다가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상한가 갈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눌렸다가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거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제 일봉이 중요한데 일봉상 종고점 또는 역사적인 신고가 위주의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료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재료는 신선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샐러드를 해 먹었는데 굉장히 쾌쾌 묵은 재료로 해 먹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신선한 샐러드, 약간 양상추, 그다음에 어떤 닭가슴살 이런 게 좀 신선해야 먹을 때 맛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항상. 그리고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계엄령이 터졌을 때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계엄령이 터질지. 하지만 계엄령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재명 관련주는 많이 간 거는 500%, 적게 간 거는 200%, 300%씩 가잖아요. 이런 의외성이 있는 거. 그리고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만한 이슈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HTS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일 등락률 20% 이상 상승 종목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따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동신건설을 제가 상따를 했습니다. 언제 했죠? 네, 이날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봉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고점이 여기 있죠. 종고점을 여기서 점상 그리고 T상으로 돌파하죠.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T상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잡아. 일단 사, 여기서 이런 데서 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한 35,000원 라인이었는데 73,200원, 약 2배 상승했습니다. 바로 단기적으로 한 이틀, 3일, 4일, 이틀, 그러니까 3일 만에 2배 상승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신건설을 이 T상 때 여기 저점 부근에서 바로 33,800원에서 33,400원에서 공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아쉽게도 여기서 또 매도를 하다가 또 샀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빨간 선이 중요해요. 일봉 그 분봉상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게 좋아요. 여기. 그러면 보면은 이탈이 잘 안 나오죠. 이게 이제 5분봉인데 꼬리가 말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탈 살짝 나오지만 바로 말아버리면서 여기가 1, 2차 VI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주가 상승할 때 이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무조건 지지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주도주들은 여기를 잘 안 깨더라.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에이텍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고점이 있죠. 이 종고점을 돌파해 주니까 여기서 이제 상따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저도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공략 들어가고 나서 보시면은 2박 3일 만에 100% 상승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인데,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날 공략을 들어갔었죠. 보시면은 여기가 종고점이에요. 근데 뭔가 양자와 관련해서 또 구글이 몇만 년 걸리는 거를 5분 만에 해결한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어떤 칩을 개발했다. 뉴스 너무 좋죠. 그 뉴스가 특징주 기사로 나오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따 공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고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일단 이 녹색 선이 아까 38선이에요.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일단 공략이 시초가 구간에서 공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38선을 이탈 안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네, 상따 종목으로 8,7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매수 공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죠.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물론 여기선 또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눌림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올라갈 때는 이 라인을 잘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여기서 또 종가 베팅하고 매도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종계할 때는 이렇게 시간대로 2시 45분부터 3시 30분까지 분할 매수하셔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중에 상따를 했는데 매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안 하고 버텨가지고 보시면은 32%까지 수익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방송에서도 너튜브, 제가 목요일마다 너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8시 반에서 한 11시까지, 10시 반까지 거의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실제로 제가 엑스게이트를 이제 공략, 동신건설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때 지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종고점이죠. 여기가 종고점인데 이 종고점을 넘어갈 때 상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날 상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종고점 돌파했었고 그다음에 AI 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서 그날 상한가가 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날 여기서 이제 장중에 이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 해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12%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38선을 지지해주면서 상한가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다음날 이런 식으로 또 분할 매도. 그러면 1박 2일 만에 24% 수익을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셨습니다.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보시면 매매일지 보시면은 그냥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버리죠. 그리고 나서 분할 매도 24%까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실제 저와 함께 저점 공략하고 약 12에서 13%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상따해가지고 이렇게 또 분할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 났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중에 매매하는 거는 사실 호가창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상따를 하시면은 상한가만 잘 잠그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놓고 다음날 슈팅 줄 때 또 매도하시면 되신다. 오히려 더 안전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또 제가 굉장히 좀 짜릿하게 수익 냈던 종목이 SP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일단 38선 지지해줘가지고 상따를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갭이 18%인가 나왔어요. 갭이 18%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상한가 들었어요. 또 상따합니다, 여기서. 상따하고 다음날 또 갭이 2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그냥 여기서 돈 복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장중에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덮어놓고 있는 게 수익을 크게 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최근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계좌를 돈 복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상한가 따라잡기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신건설 또 에이텍 그리고 일성건설 상한가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또 상따로 수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도 또 월천을 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더 멋진 상한가 종목이 나왔을 때 더 공격적으로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상따로 월천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좀 히든 종목은 좀 뜬금이 없어요. 제가 삼비디아, 삼양식품도 가격 전략 공개해드렸고, 네. 삼비디아를 가져올까 하다가 한번 좀 뜬금없이 가보자. 왜요? 왜 뜬금없이?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뜬금없는 종목도 좀 가끔씩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수익만 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수익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 달, 8월 달부터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나름 주도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 관점에서 한번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그럼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25년도 내년이에요. 내년 1월 23일 임시주총이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고려아연과 영풍 MBK 간 치열한 표 대결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MBK 측이 오늘 오후장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은 약 45%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고려 아연 측에서는 우리 다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 기사를 또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정이 철회가 되었었죠. 그리고 MBK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살펴보니까 평단이 12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뭐 10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100만 원에서 107만 원이었나? 아까 저점이 102만 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정적인 측면도 있고 평단도 우리보다 낮다라고 보면은 나쁘지 않는 게임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 3개월간 이제 국내장을 풍미한 주도주인데 그렇게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없어요. 악재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까지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네, 이게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싸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는데 이렇게 조금 종목이 200 언제죠? 12월 6일 날. 12월 6일이면은 13일 전이죠. 13일 전에는 240만 원에 있었던 주가입니다. 고점이. 근데 그게 지금 1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는 있죠. 가격대. 여기 이런 데 지지라인도 있고요. 지지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한 105만 원에서 한 95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주가는 130만 원. 여기 1차 저항 라인.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차 저항 라인이 150만 원인데 욕심 없이 여러분들이 130만 원, 150만 원 구간까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서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만 원 잡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악재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슈팅을 주면서 끝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도주임에도 최근 조정을 받은 고려아연, 이제는 다시 봐야 한다, 돌파가 다시 나올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려아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했을 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저를 만나는 게 가장 큰 혜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누구나 다 안전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더 불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높은 데는 높은 이유가 있다. 왜냐? 수요가 폭발하니까 높은 거다. 그 수요 폭발하는 어떤 재료가 무엇이냐? 그 재료를 제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항상 등급을 나눠드립니다. 이 종목은 A급이에요. 이 종목은 B급, C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동참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편안하게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감이 정말 넘치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이유를 직접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업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삼양식품과 HD 현대중공업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95만 원에서 105만 원 선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30만 원, 2차적으로는 15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